코스피 5천 꿈만 같은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결 과제가 필요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입니다. 예,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 얘기를 거의 맨 처음에 꺼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이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 공정경제 3법 TF를 만들어서 공정경제 3법 TF를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전 TF 멤버였는데 그 당시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했었습니다. 예. 그 3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상법, 금융 그 감독에 관한 법률 세 개를 그 2020년 겨울에 처리했었죠. 그리고 그때 미완에 남아있던 것들도 있었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지점도 있었고 이제 그게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 아마도 하반기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상반기군요. 지금은 상반기. 이게 왠지 하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거수기 이사회에서 책임진 이사회를 바꾸자. 이게 키포인트고요. 예. 그러니까 거수기 이사회라는 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서. 또는 LG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 LG 모회사 주주들이 LG 물적 분할했던 엔솔 그 지분가치 이전으로 인해서 손해받지 않습니까? 예. LG 물적 분할할 때 LG 화학이 한 40조 뭐 내외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반토막이 되고 지금은 더 떨어졌지만, 반면에 그 분할된 물적 분할 상장을 하고 나서는 그게 한 90몇 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60몇 조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지금 이런 물적 분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다 기존의 다수의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사들이 견제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은 멈췄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다 거수기 이사회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의 행동 지침으로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 그다음에 이사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독립이사로 명명을 하고 집중투표제나 또는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들을 좀 제도하자.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중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조항과 그다음에 전자주총 의무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백만 명이 주주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자는 게 전자주총 의무화인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지난 올해 초에 통과를 시켰지만 거부권 행사가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진을 이제 하고 종래 당론으로 발의했던 것도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된 거잖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재계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이 없었다, 자기 모순이었다, 저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실 의무에 관한 조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초에 윤석열 정부 금융위 자체 정의된 보도자료 속에서도 작년 초에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도 이복현 원장이 이거 처리 안 되면은 직을 걸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졌던 의지였어요. 당연히 우리 자본시장에서 국장 탈주는 지능순이다. 도저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못 믿겠다라는 그 비판을 해소할 방법은 이런 충실 의무 등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다. 공감을 하고 주도권을 갖고 가다가 예.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 일부 재벌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면서 말을 바꾼 것이 시장의 불신을 더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관성 문제인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전자주총 의무화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 제기를 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공약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들어갔나요? 예, 전자주총 의무화가 예. 이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명분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 센 상포를 하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공약들을 실제 이행할 때가 된 거죠. 공약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당론으로 이야기했던 걸 다 포함시켰고 거기다 플러스 몇 개를 더 예.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거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 속에 토론이 이루어진 거고 더군다나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가나 또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제대로 해라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의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더 센 거라는 건 뭐가 더 세지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의지가 더 분명하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상법 개정안 본래 저희가 당론을 할 때 5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2가지만 먼저 처리했다. 예. 나머지 3가지도 좀 담담하게 처리하겠다. 추진하겠다. 사회적 설득이 축적돼 있다고 본다. 예. 이제 이런 취지고 이 외에 이제 기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또 있습니다. 예. 여전히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고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멈춰 있는 거. 법안 심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또 하나는 이번에 거래소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자담회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시장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자. 집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들었었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신뢰가 회복이 되면 자금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어떤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좀 논의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재계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자율성이 저하된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소액주주들이나 아니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권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완이나 아니면은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이름하에 종래에 그러면 했던 삼성물산 부당 합병의 문제, LG 물적 분할의 문제, 고려아연 자사주 문제 또는 이제 두산의 경우 두산의 저 자회사 로보틱스와 그다음 두산 밥켓의 뭐 결합의 문제 이 사례들이 여러 개 줄줄이 지금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그 말 속에서 경영권 자율권 침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역으로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게 문제지가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되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에너빌리티 지분을 취득했던 소액 주주들이 나중에 이제 캐시카우인 밥켓을 적자회사인 로보틱스랑 결합한다고 하니까 그게 실망해서 주주연대가 만들어지고 다시는 투자 안 하겠다고 미국하겠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금감원이 잠깐 보류를 그렇죠.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 보류가 되고 있죠. 그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잠시 또 스크린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권 침해라고 하는 말 속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주의 정상적인 비례직을 침해하는 행태를 하지 말라. 이게 요구사항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상법 개정의 초점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LG화학의 이제 물적 분할 이게 2차 전지 부분을 떼내 가지고 뭐 이렇게 대주주가 이제 회사로 따로 만든 거잖아요. 해외에는 그런 거를 못 하나요? 물적 분할을? 물적 분할은 허용되는 거죠.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죠. 근데 동시 상장이 문제인 거죠. 즉 모회사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물적 분할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 자회사의 가치 자체가 독자적으로 평가되면서 모회사의 자회사를 포함된 가치가 좀 희석화돼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 그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LG화학 물적 분할 전에 시총이 약 48.5조였어요. 시총 물적 분할하기 전에. 근데 동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LG화학 모회사가 14.5조, 그 다음에 자회사 엔솔이 68.5조거든요. 이게 한때 95조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적 분할 이후에 동시 상장을 하면서 시장의 평가가 실제 수익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거라고 봐가지고 모회사는 거의 어떨 때는 반토막이 되고, 근데 자회사는 이제 더블링이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LG화학의 2차 전지의 발전 가능성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닭조통 개 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 그런데
미국 같으면 이게 동시상장 자체를 잘 허용을 안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플 하면은 그냥 애플 주 하나만 애플이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도 그냥 애플만 상장돼 그렇죠. 있잖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실제 하나 회사 하는데 우리는 동시상장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서 이런 센스는 좀 바꿔야 된다. 거래소 상장 규정 자체를 또는 그런 관행을 바꿔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자회사가 동시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얼마나 신주 배정할 거냐 이런 식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시상장 자체를 정리하고 못하게 하고 또는 굳이 한다면은 실제 모회사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신주주를 우선 배정한다든지. 우선 배정, 신주 우선 배정. 그 비율을 좀 거의 100% 가까이 하든지 일정 기간 상당 부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 배정하겠다라는 식의 몇 가지 안을 주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얘기를 해볼게요. 의원님이 예전에는 이제 그 변호사를 하셨고 그때는 태평양이나 이런데 소속되셔서 기업법무 M&A 이런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과 공정거래 또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이제까지 맡게 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코스피를 5천까지 찍겠다는 의지인가요? 이게 현실성 가능한 건가?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쫙 이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3천을 넘은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넘었더라고요. 3천 한 300 가까이.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웹자료를 만드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1,000이 넘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0이 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3,000이 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당 정부면 4,000은 당연히 넘어가야 될 텐데 4,000이 좀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게 발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0년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2,000 넘어가고 나서 그 뒤로부터 돈이 상당히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상당히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 증가 비율만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4,5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 시가총액 전체 큰 것을 비춰보면 그 돈들은 다 어디 있나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왜 그러냐. 전체 돈이 들어왔다는 것과 달리 또 하나 이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부 가치와 주가에 비교하는 걸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이게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고 해서 보통 장부가하고 똑같으면 청산 가치만큼의 주식 가치가 있는 거니까 주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PBR이 이게 일보다 높은 게 맞고 성장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선진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투협회에서 제가 잠시 보고한 자료에 하면 3.4 정도 나와요. 선진국의 일반적 그 지수가 PBR이 신흥국 같은 경우 1.8 정도 나와요. 대한민국은 0.9 정도가 살짝 넘더라고요. 그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에 코스피 시장과 해외 주식 시장의 투자 지표 비교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 200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니까 PBR이 0.8배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시점에 따라 그 계산 시점에 따라 이제 8이 나오기도 하고 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0.9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어쨌든 1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이 안 되면 저평가 가치주의해야 되잖아요. 싹 청산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 일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회계 장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회사는 지금 사가지고 청산만 해도 돈을 더 버는 거지 않습니까? 0.9에 사서 그렇죠. 1에 파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주인데 왜 투자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9가 아니라 이게 신흥국과 선진국 중간 정도만 하면 2가 되잖아요. 지금 2,500에서 더블링만 해도 5,0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PBR이 꼭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PBR만 올라가도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는 게 그냥 일단 의지의 표현인 거고 하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아니다. 이제 이게 우리 자본시장을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아까 그래서 PBR 논의를 하는 이유는 0.9인데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1. 한국 자본시장의 공시를 못 믿겠다. 또는 자본시장의 공시가 맞다 할지라도 늘 그 삼성물산의 사례나 또는 LG화학 사례나 두산의 사례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 회사들 사례를 보니까
회사에 갑자기 우량주가 그냥 불량주가 돼버리는 꽃감 빼먹는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신 때문인데 우리는 후자에 대한 불신이 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수기 이사회를 좀 바꾸면 신뢰 회복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걸 방치했던 한국의 금융정책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 속에서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겠다. 예. 원칙적인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가겠다. 한번 믿어봐달라. 이게 상법 개정의 출발이죠. 그렇군요. 취지는 그겁니다. 예예. 코스피의 PBR이 지금 1.0이 되면은 주가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따지자면 한 3,200 정도 찍을 수 있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그렇게 기사에 나와서 그런 분이 있던데 이제 신뢰가 회복이 되면 더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해외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들도 좀 더 개미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그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서는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 지분율 이게 이제 과거 한 10여 년 동안에 한 33%는 지금 한 31%라는 거예요. 신뢰만 회복하면 더 들어올 자금이 해외 상당히 자금이 해외 자금이 또는 이제 나중에 MSCI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MSCI 그게 MSCI의 그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는 우리 신흥국의 선진국으로 편입되면 리포트마다 다르지만 한 17조에서 65조 정도 상당의 추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추가로 유입됨으로써 이제 유동성이 커지니까 주가 상승의 여력도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현행 저평가되는 게 정상적인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신뢰 속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속에 자본시장이 이제 활발히 되면 부동산 중심의 우리 자본시장이 좀 자본시장 중심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투자시장이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경제 성장을 좀 더 뒷받침할 거다 기대. 뭐 주식 시장이 이제 잘 되면은 또 기업들도 자금 여력을 또 무리하게 이를테면 채권 발행이나 그런 거 하기보단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도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방금 부동산 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이 엄청 뛰고 주식 시장도 뛰기는 하는데 뭐 거기에는 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은 상법 개정안만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은 5천 시대 뭐 5천까지는 의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의 잠재력인 4,5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일관된 모습을 일정 기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나 이제 시장의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그래야 이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도 좀 보완해서 추가적인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거래소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삼부토건이나 일부 이제 내부자 거래나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신속한 규제, 적시 규제가 좀 필요한데 그게 가끔씩 좀 규제가 좀 누락 상태에 있어서 불신이 계속 시장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불신까지 좀 제거해보자. 또는 이제 엄벌을 좀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미국처럼 그런 문제식은 또 있죠.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서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 이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책임을 묻거나 이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적으로 포착하게 돼 있고 그 포착한 것을 금융감독원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금융당국이 보고 문제가 되면 수사로 넘기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진화되지 않으면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문제고. 근데 여기를 리포트를 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키핑하고 이제 제대로 정무적 판단 없이 그냥 시장에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의심이 가는 행동들이 몇 개 쌓였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나 이제 삼부토건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경찰 수사 단계 넘어가면 이제 형량 자체가 너무 좀 낮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짧아서 긴 호흡에서 결국에 자본시장에서 장난치면 평생 내 재산이 안 된다. 나는 평생 이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다.
그런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을 한 게 주가 조작은 한 번만 걸려도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그렇죠. 표현인 건가요? 그걸 좀 종합적으로 계속 보완 장치를 하자. 공소시효도 늘리고 앞에서 소프트웨어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으로 해서 원칙적인 집행을 계속 하게 하고 예.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의 감시 시스템이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예.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그 신뢰 회복이 계속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우리나라가 자금이 없어서 주가가 상승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제일 큰 문제여서 예.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후에 추가 상승력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석열 정부 때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아직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심사 중인데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좀 안 된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그때 이제 뭐 공매도를 뭐 중단한 것도 영향을 줬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예. 그 체크리스트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공매도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의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 관계에서 좀 불공평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제도 개선하는 작업들은 꾸준히 좀 보완이 돼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걸 수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공매도 제도 자체 없앨 수는 없고 유지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몇 가지 제도 개선이 보완되면 그게 한 1, 2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5천. 저도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장에 안 돌아오는 게 이제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첫 단추는 일단 상법 개정안인데 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좀 설득을 할 것인지 궁금해요. 그럼 뭐 원내 지도부가 좀 하인 몫이긴 한데 어쨌든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설득의 과정이라고 좀 일단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충실 의무를 비롯한 이제 거수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로 이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만 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투자의 조건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이 있고 그리고 토론을 할 만큼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계 일부 그 대기업들 대주주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관심과 우려가 되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제시하면 그건 토론을 해야 되고 보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종래 상법 개정 자체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좀 한계가 있었다. 예. 그 다른 방법이 뭔지를 좀 더 제안하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주총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이걸 반대한다면 이게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충실 의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도하다가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순간 놓치고 저희들이 이거 추진하는데 그래 우리가 하던 거니까 동의해 이랬으면 오히려 그 주도권이 그쪽에서 갈 텐데 예. 그 뒤로 반년 손 놓고 있다가 이복현 원장만 직을 걸고 충실 의무 추진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제들이 토론이 부족하거나 이미 이론적인 뭐 설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제 그 우리 기업에 있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사. 그리고 다른 우려 사항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푸는 해법을 갖고 같이 논의하면 그건 서로 능동적으로 서로 소통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